에리코는 대기업 회장 다카하키의 여비서였다. 다카하키는 자식이 없었고 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다. 다카하키는 비서 에리코에게 자신에게 얼마 전 온 편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숨겨진 혼외자가 있을 것이므로 찾아달라는 지시를 받는다. 다카하키가 젊은 시절 어느 극단의 여배우와 사귀었는데 그녀는 밴드 활동을 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 남자는 불임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다카하키와 헤어지기 전에 생긴 다카하키의 아이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다카하키의 아들인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맡기고 재혼해서 살았고 20년간 다카하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병으로 죽기 얼마 전 편지를 작성해 놓았고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그녀가 죽고 집 정리를 하러 온 집주인에게 편지가 발견되어 수신인이 다카하키로 적혀진 그 편지를 발송한다. 다카하키의 비서 에리코는 그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20년 전에 아이를 맡았던 고아원을 찾았고 몇 명의 유력한 사람들 중에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지로였다. 지로는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에리코가 친자 확인차 그를 몇 번 만나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점점 연인으로 발전했다. 다카아키 가문은 1년에 한 번씩 친척들을 초대해 휴가를 즐기곤 했다. 그 별장은 다카아키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중 하나였는데 이름은 회랑정이었다. 그 해에도 친척들을 초대했고 비서였던 에리코도 거기에 참석했다. 그런데 에리코가 찾은 다카아키의 친아들인 지로도 거기에 몰래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 같이 모였을 때가 아닌 한밤중에 몰래 에리코가 묵는 방으로 숨어 들어오겠다고 했다. 에리코는 밤에 자기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밖은 불이 났는지 활활 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누군가가 죽은 채 쓰러져 있었다. 불길이 번졌고 회랑정 안에 묶었던 다카아키와 친척들은 불길을 피해 탈출했다. 에리코는 정신을 잃었으나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얼굴에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고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으며 얼굴 또한 화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는 살아남지 못했고 그 남자는 지로라고 했다. 지로는 부검결과 화재에 의한 사망이 아닌 청산가리 중독사라고 했다. 에리코와 사귀게 된 지로는 그날 밤 회랑정으로 오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차로 치어 죽였다고 했다.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애인인 에리코의 숙소로 들어온 후 회랑정 호텔에 불을 지르고 에리코와 함께 동반 자살을 꾀했다는 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에리코는 자신의 목을 조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 범인을 찾아 복수해줄 계획이었다. 에리코는 병원을 탈출하여 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향한다. 그곳에 혼자 내려서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과 신발 등을 자살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처에 남겨두었고 자신은 홀로 자취를 감춘다. 다카아키가 암투병 끝에 죽었고 다카아키의 유언장에는 자기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 후루키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나서 한 달 후 회랑정의 친척들이 모여서 그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 유언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시 회랑정으로 초대되었다. 소스케는 다카아키의 어머니가 같은 남동생이었다. 그리고 다케이코라는 그의 아들과 함께 초대되었다. 기요미는 다카아키의 남동생의 아내였고 현재 미망인이었다. 그리고 유카라는 그녀의 딸과 함께 초대되었다. 나오유키는 다카아키의 이복 남동생이었고 30대 후반의 독신남이었다. 요코는 다카아키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요코에게는 가나에라는 딸이 있었고 함께 초대되었다. 기쿠요는 70대 할머니였고 다카아키의 친척은 아니었으나 다카아키가 생전에 신세를 많이 졌던 선배의 아내였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지만 다카아키는 그녀를 꼭 챙겨주고 싶었고 유언장과 관련되어 기쿠요를 초대하였다. 기쿠요는 에리코가 다카아키의 비서로 근무했을 때 자주 만나던 할머니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적적하게 지냈는데 그동안에도 에리코는 자주 방문을 하며 친하게 지냈다. 자살로 위장하고 행방을 감춘 에리코는 자신을 받아줄 곳은 기쿠요 할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에리코는 기쿠요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들어선 순간 기쿠요가 죽어 심하게 부패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홀로 지내다가 병사한 것으로 보였다. 평소에 외부인들과 별로 교류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던 에리코는 자신이 곧 기쿠요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쿠요가 되어 다카아키 별장인 회랑정으로 찾아가고자 한다. 그 전에 에리코는 기쿠요의 외모나 말투 사생활 등을 연구했고 모방하기 시작했다. 노인으로 변장하기 위한 화장도 익혔다. 머리는 백발로 만들기 위해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였지만 자연스러운 은발을 만들기 힘들었다. 그래서 머리는 가발을 쓰기로 했다. 몇 달에 걸친 연구 끝에 기쿠요의 모습을 거의 모방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회랑정에 초대를 받았다. 회랑정에 도착했을 때 다카아키의 친척들은 기쿠요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노인 모습을 연기하는 에리코를 누구도 3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회랑정에는 순차적으로 A, B, C, D 방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본관과 로비, 종업원 기숙사 등이 있었고 그것들은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었다. 기쿠요로 분장한 에리코는 A 방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사실은 그녀가 A 방으로 방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반년 전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에리코가 목 졸린 채 지로와 함께 있었던 곳이 그 A 방이었기 때문이다. 별장에 모인 첫째 날 친척들은 반년 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화두에 올렸다. 그들도 단순히 다카아키의 비서였던 에리코의 남자친구가 차 사고로 누군가를 치어 죽였고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애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이 자사고를 냈다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척들은 에리코가 실종된 기사를 신문으로 보았고 기쿠요는 에리코가 죽었다고 했다. 죽기 전에 기쿠요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반년 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썼고 동봉된 또 다른 봉투 속에 그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 증거는 다카아키 별장에 초대되고 변호사 후루키가 다카아키의 유언장을 공개할 때 같이 공개해달라고 편지로 부탁했다고 했다. 다카아키의 유언장 공개는 내일 후루키 변호사가 오고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일단 기쿠유가 갖고 있는 에리코의 증거가 담긴 봉투는 내일 개봉할 예정이었다. 밤이 되어 A 방으로 들어온 기쿠요는 가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잠을 청했다. 방문은 잠그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누군가 기쿠요의 방으로 들어왔고 기쿠요는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쿠요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뒤지다가 잠시 후 나갔다. 사실 기쿠요는 자신의 머리맡에 에리코가 남긴 그 증거 봉투를 두었고 누군가가 방을 나가고 나서 그 봉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설치해 놓았던 카메라를 재생시켜 보니 유카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었다. 유카는 다카아키의 남동생의 미망인 부인인 기요미의 딸이었다. 기쿠요는 반년 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의 범인이 유카라고 생각한다. 다카아키는 비서였던 에리코를 아끼고 있었고 만약 에리코와 결혼이라도 하면 다카아키의 재산은 모조리 그녀의 것이 될 터였다. 그리고 다카아키의 친아들을 에리코가 찾고 있는 것을 알고 다카아키의 친아들까지 찾아버리면 다카아키의 전 재산은 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쿠요는 얼마 후 유카가 묵고 있는 C 방으로 찾아갔다. 기쿠요에게는 에리코가 비서 생활을 할 때 갖고 있던 회랑정 마스터 키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유카의 방을 열 수 있었다. 유카의 방을 들어간 기쿠요는 유카가 이불을 덮어쓴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위에서 그녀를 목졸라 죽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 보니 유카는 배에 칼이 찔린 채 죽어 있었다. 기쿠요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었고 잠시 후 옆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놀라서 잠시 방에 숨어 있었고 소리가 사라지자 기쿠요는 방의 유리창을 열고 타고 넘어가서 복도가 아닌 뒷뜰 정원 쪽으로 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다. 그 정원 한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기쿠요는 그 연못의 좁아진 부분을 뛰어넘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연못을 뛰어넘은 두 곳에 그녀의 발자국이 찍힌다. 다음 날 유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친척들은 경악한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각자 알리바이를 조사한다. 그리고 경찰의 감시하에 그들은 생활한다. 기쿠요는 처음에는 유카가 그 화재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찾아갔으나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유카가 기쿠요의 방에서 몰래 에리코의 증거 봉투를 훔쳐간 이유는 무엇일까 기쿠요는 생각한다. 변호사 후루키가 찾아왔으나 유카의 죽음으로
유언장 공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리고 후루키는 히롬이라는 남자 조수를 데려왔는데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회랑정을 관리하는 지배인인 여성 고바야시는 20년 동안 그곳에 근무했다. 그녀는 다카아키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다카아키가 병으로 인하여 불임이 된 이후로 그녀와의 불륜도 끝났다. 기쿠요는 비서 생활을 하던 에리코였을 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쿠요는 친척들에게 반년 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범인은 이 내부에 있다고 확신했다. 친척들 한 명씩 한 명씩 살해 동기와 행적 등을 비교해 본 결과 기쿠요는 지배인 고바야시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늦은 밤 고바야시를 전화로 불러낸 기쿠요는 목욕탕에서 그녀를 보자고 했고 기쿠요는 품속에 아이스피크를 숨겨간다. 목욕탕으로 고바야시를 불러낸 기쿠요는 그녀를 아이스피크로 내려 찍었고 자백을 요구한다. 고바야시는 피를 흘린 채 죽어가면서 범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죽는다. 다음 날 고바야시의 죽음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자신들의 감시하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에 개탄한다. 그리고 기쿠요는 할머니 역할에 점점 의심을 받게 되었고 70대 노인치고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다. 유카의 방에서 유리창으로 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올 때 건넜던 연못 양쪽에서 자신의 발자국이 찍힌 것을 의심받는다. 그리고 유카의 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여러 번 염색과 탈색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기쿠요는 경찰에게 곧 체포될 상황이었다. 그때 폭발이 일어나며 친척들 및 경찰들은 쓰러진다. 그리고 곧 화염에 휩싸였다. 기쿠요가 타이머를 설치해 놓고 시간이 되면 일부러 누전이 생기게 해놓고 가스밸브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탈출하기 시작했고 기쿠요는 화염 속에서 한 남자를 마주친다. 후루키 변호사와 같이 왔던 남자 조수 키 크고 잘생긴 히롬이었다. 히로미는 다카아키의 친아들, 지로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다. 그런데 지로의 행방을 찾는 연락이 왔고 그때 마침 지로는 자전거 전국 여행 중이었다. 히로미는 지로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 냄새를 맡았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로미는 자전거 여행 중이었던 지로 대신에 자신이 지로 행세를 하기로 하고 다카아키의 비서 에리코와 만난다. 그 와중에 에리코와 사귀게 되었고 진정으로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에리코에게서 지로의 친부가 대기업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사귄 것이었다. 게다가 회랑정 별장 지배인인 고바야시에게서도 지로를 찾는 연락이 왔는데 지로를 다카아키의 친아들임을 입증하고 전 재산을 상속받으면 고바야시는 지로를 양아들로 입적시킬 계획이었다. 고바야시와 짜고 히로미는 회랑정에서 화재를 일으킨다. 에리코를 목조른 것도 지로를 가장했던 히로미였고 히로미는 에리코가 목졸려 죽은 줄 알았다. 그리고 히로미를 찾아온 친할아버지를 지로의 차를 몰고 들이받아 죽였고 장차 다카아키의 아들로 될 히로미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친구 지로에게는 지로가 좋아하는 작가가 회랑정에 숙박하고 있다고 유인의 청산가리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죽인 뒤 A방에 있는 에리코 옆에 시신을 뉘어놓은 것이었다. 히로미와 기쿠요는 화염을 피해 복도를 따라 피신했지만 기쿠요는 히로미를 놓아주지 않았다. 히로미는 준비해온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히로미와 자신에게 끼얹었고 기쿠요는 히로미를 힘차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불길을 향해 몸을 던진다.